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저는 하루에 중국은행 지점 10곳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유 기업이 일반 시민들에게 하는 양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는 노인이 누워 생명을 구할 돈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노인의 신분증, 호적등본, 은행카드를 들고 돈을 인출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은행 창구 직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행 좀 주목해 주세요. 저희가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제 아버지는 지금 위중한 상태라 돈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서류, 저런 서류를 요구하는데 저는 이미 아버지의 신분증도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좀 봐주세요. 호구부까지 다 가져왔는데도 계속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행인지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고 이들의 태도를 봐주십시오. 지금 이 돈을 기다려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절차, 저런 절차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지난해 합병, 폐지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된 은행 수가 이미 377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0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폐쇄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농촌상업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장 많아 5,400곳에 이르렀습니다. 국유 대형 은행 역시 962곳의 지점을 폐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는 중차산업단지 주주 천심지점의 농업은행입니다. 환자는 제 고모인데 치료비가 필요해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금 딸과 사위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며 끝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 전화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계속해서 본인이 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본인을 직접 데려왔습니다. 들것에 실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며 처리하지 않았고 2시간 넘게 지나도록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성은 30만 위안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계속해서 자금 사용 용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제 돈을 찾는 건데 왜 끝도 없이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닌가요? 은행에는 은행의 절차가 있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사촌 오빠가 지난달에 200만 위안을 예금했는데 식사하는 사이에 190만 위안이 다른 사람에게 이체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두 건의 출금 문자 알림을 받았죠.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즉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동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상세 정보를 요구했어요. 본인이 직접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서요.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마침 사기범은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빼갔어요. 고객님, 이 문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니, 절차를 강화하려면 내부적으로 강화하셔야지. 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이 신분증을 들고 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이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카드에 있는 돈을 좀 인출하려고 합니다. 네, 고객님, 본인 카드가 맞으신가요? 아니요, 제 할아버지 카드입니다. 제가 대신 인출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카드라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호구부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인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요구하셨던 서류도 모두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할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돈을 인출하러 왔으며 위임장도 가져왔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여전히 반드시 본인만 인출할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되물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 중이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은행 측에 방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왜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는 이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환자를 억지로 병원에서 은행까지 데려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은행에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현금 15만 위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고객님, 인출하신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구체적인 자금 사용 용도가 무엇인가요?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말씀하신 절차대로 물어보시는 건 이해합니다. 문제는 없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객님, 저희 규정상 자금 용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중요한 건 저희가 돈을 예금할 때는 이렇게까지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은 난감한 듯 처음에 은행 카드를 만든 뒤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으로 나누어 소액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가 너무 빈번하다고 하면서 제 카드를 제한해버리고 창구에 와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돈이 도대체 제 돈인지 아니면 은행 돈인지조차 헷갈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은행 창구 직원은 요즘 인터넷 사기가 많아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도 고객님의 자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은 위험 관리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의 돈이 정말 사기를 당했다면 은행에서 그 사기 행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피해 금액을 되찾아서 저희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창구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절차라는 게 말이죠. 저는 아침 9시에 와서 지금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절차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 방식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업무 효율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구 4개 중에서 1명만 업무를 하고 2명은 지켜보고 3명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돈을 찾는 건데 마치 남의 돈을 훔친 사람처럼 취급하시네요. 저는 실명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기록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출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저를 신문하시듯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기를 방지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막으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인출하시나요? 30만 위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30만 위안이요?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집안에 쓸 일이 좀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용도인가요? 30만 위안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요. 큰 금액이라도 제 돈입니다. 이미 집안에 쓸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용도라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은행 규정상 예약 없이 하루에 인출 가능한 금액은 5만 위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돈을 인출하는데도 예약이 필요합니까? 네, 저희 은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에 가서 4만 위안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먼저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길래 저는 대충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인테리어에 쓰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직원이 다시 묻더군요. 누구에게 빌려주나요? 차용증은 있습니까?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증은 있습니까? 차용인이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한 푼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댓글란에는 요즘은 다 이렇습니다. 내 돈이 계좌에 들어와도 내가 이체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한도를 걸어서 이체를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5천 위안밖에 이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는 차를 사려고 이체를 해야 했는데 한 번에 2만 위안밖에 이체가 안 되더군요. 차량 구매 증빙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도 이체를 못하겠습니다. 결국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저희 은행에 맡기시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로 빠져나간 돈 중에 당신들 은행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사기범이 제 앞에서 돈을 가져간다면 그건 강도지 사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고객님이 직접 돈을 이체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범들은 은행 고객 정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휴대전화 번호, 예금 금액까지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돈이 빠져나가면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금을 인출해 두셔도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해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 현금을 빼앗으려면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직접 와야 합니다. 그들이 감이 온다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 최소한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는 알 수 있고 경찰도 그 단서를 따라가며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사기범은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이 여성 역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행원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왜 현금을 인출하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급여는 은행에서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은 또다시 설명을 이어가며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면 현금 지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 수가 몇 명이냐고 묻기에 저는 회사에 10명 정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은행원은 눈이 번쩍 뜨인 듯 계속해서 회사 계좌를 자신들의 은행으로 옮겨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원은 계속해서 권유를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점점 조급해져서 말했습니다. 회사 계좌를 어디에 개설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예약할 때 이미 현금을 인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직원이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설득을 이어갔으며 그녀의 태도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결국 인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요즘의 은행이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 업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금자들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느껴진다고 한탄했습니다. 방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얼마를 인출할 거냐고 묻기에 20만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약을 했냐고 물어서 어제 이미 예약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확인을 하더니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또 물었습니다. 저는 급여 지급이라고 했고 직원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느냐고 되묻더군요. 속으로는 정말 질문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10만 위안밖에 없는데 늦게 와서 그렇다며 이 금액이라도 받을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미 예약했는데 하루 전에 예약한 것도 소용이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다면서 요즘 현금 인출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돈은 넣기만 하고 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돈인데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어떤 황당한 일을 겪어보셨나요? 최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겪은 일이 한 남성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동의 한 변호사가 4만 위안의 현금을 인출하려다 한참 동안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인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은행의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은행이 국가 반사기 센터의 요구를 이유로 예금자들을 번거롭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고 이체를 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현금을 인출할 때는 용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업은행법에는 예금은 자율, 인출은 자유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돈을 인출하는 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되어버렸고 시민의 재산권과 사생활이 마음대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은 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사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만약 은행에 30만 위안을 예금하려고 갔을 때 은행이 돈의 출처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은행은 단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 급여소득이라고 말한다면 3%에서 45%에 이르는 개인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노동보수라고 말한다면 2%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또 사업으로 번 돈이라고 말한다면 5%에서 35%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수입이라고 답한다면 부동산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은행이 예금 자금의 출처를 물을 때
예금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해당 블로그는 사실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추가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이후에 심사 절차도 촉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실제로 큰 금액의 현금 입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블로그는 몇 가지 비교적 무난한 설명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오랜 기간 모아온 저축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금융상품 만기 후 환급받은 자금이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친척이나 지인이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블로그는 현금 입출금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은행이 보통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14년 중국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357개의 은행이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농촌협동은행, 촌진은행 등 중소형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중소은행의 폐쇄, 합병, 철폐 등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국유은행과 비교할 때 중소은행은 규모가 작고 위험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지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은행이 더 큰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화남 지역 한 은행 IT 부서 책임자는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금융상품 구매, 대출 신청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의 80% 이상이 이미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어 사람들이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빈도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은행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데에는 매년 임대료, 공과금, 설비 유지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1,000만 위안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 업무의 비용은 오프라인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비용 부담 역시 은행들이 지점 폐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